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여 명의 경증 확진자들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외국인 확진자가 대낮에 생활치료센터를 무단 이탈한 겁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는데요. 주민들은 확진자 관리에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외국인 확진자인 24살 A씨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탈출해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동료들과 함께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입소했습니다. A씨는 정모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 타고 함께 입국한 동료들이 자가 격리 중이던 천안 성완읍 남서울대 인근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마을까지 큰 가방을 들고도 제지 없이 걸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 동네를 거쳐 나왔던 어떻게 했던 거기까지 왔다는 건 한참 온 거 아니오. 생활치료센터 측은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생활동에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CCTV 등으로 수용 인력을 관리하다 A씨의 탈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룸 건물 관리인 등에게 발각돼 탈출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돼 생활치료센터로 재입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확진자가 탈출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만들어서 동네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경찰 배치를 촘촘히 해달라. 한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 500여 명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의 태권도장 집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의 증가로 하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2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만 확진된 환자가 모두 77명으로 특히 태권도장 집단 감염은 오늘도 계속돼 누적 확진자가 119명이 됐고 콜센터 확진자도 늘어나 누적 35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5명을 비롯해 아산과 서산, 태안 등 지역별로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가족, 친구 등 주변인으로 인한 감염 확산으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와 경찰은 합동으로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과 이마트, CGV 대전 터미널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오는 31일까지 합동 단속반 2천여 명을 투입해 5개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유통과 유흥, 교육, 체육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역 전체 어린이집 1,111곳이 휴원에 들어가며 휴원 기간 연장 여부는 감염 추이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에서 SUV 차량이 식당 유리창을 깨고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차량은 사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던 흰색 SUV 차량. 갑자기 식당 앞에 놓인 의자를 들이받으며 유리창을 깨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잠시 뒤 비상 깜빡이를 켠 운전자는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내버리고 바로 후진을 하더니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사고 현장을 유유히 떠나갑니다. 이 사고로 식당 외부는 물론 내부도 아수라장이 됐는데 다행히 영업 시작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눈 뜨고 코 베인 꼴로 뺑소니 피해를 본 업주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하고 나니까 이게 TV에서만 보는 일이라서 이런 일이 저한테 올 줄은 몰랐는데 또 앞으로 또 지출해야 될 금액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 등을 통해 차주에 연락한 결과 차주와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주분이 운전한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운전하다가 무서워서 그냥 갔다고 하고 있어요. 경찰은 음주 여부와 면허 관계 등을 조사해 A씨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전의 신축 아파트 전세값이 분양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한 대전 유성 반석더샵 전용면적 98제곱미터가 지난달 5억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져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 3억 9천여만 원을 추월했습니다. 또 입주 1년 6개월 된 동구 이스트시티 1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도 지난달 4억 8천만 원에 신고되는 등 대전의 신축 아파트 전세값이 분양가를 웃도는 전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이틀을 앞두고 충청권 국가대표 선수들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이 1년이나 미뤄지는 우여곡절 끝에 도쿄 땅을 밟게 된 우리 지역의 태극 전사들을 김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청권 태극 전사들의 선전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단연 태권도입니다. 68kg급의 최강자로 세계 최고의 태권도 스타지만 유독 올림픽과는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이대우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대전시청 소속으로 첫 금메달을 노립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한국 태권도의 미래로 떠오른 남자 태권도 58kg급의 장준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펜싱에선 충남 금산 출신으로 계룡시청에서 뛰고 있는 최인정이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세계 랭킹 2위로 세 번째 올림픽 무대를 밟는 최인정은 지난 3월 러시아에서 열린 펜싱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한 10년 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국제대회에 많은 경험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세계 랭킹 2위고 많은 경험이 쌓여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조직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최고 인기 종목인 야구에서는 한화이글스 에이스 김민우가 독수리 군단에서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 땅을 밟습니다. 올 시즌 안정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벌써 9승을 따낸 만큼 올림픽에서도 멋진 활약이 기대됩니다. 올림픽이라는 영광스럽고 큰 무대에 뽑히기 위해서 너무 좋고요. 가서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대전 출신으로 서천군청 소속인 남자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도 극적으로 도쿄행 티켓을 따내며 2018년 아시안게임 은메달에 이어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중국 국적 보유자의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대전의 중국 국적 보유자 토지는 지난해 358필지 3만 4천 제곱미터 27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필지는 3.2배, 면적은 4.2배, 금액은 3.6배 늘었습니다. 세종은 중국인 토지 보유가 지난해 256필지 10만 8천 제곱미터 공시지가 1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필지는 85.3배, 면적 54배, 공시지가 19배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충남은 지난해 2,143필지에 53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88억 원으로 각각 14배와 6.8배, 2.4배 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통신기기의 위치를 오차범위 1m 이내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재나 사고, 범죄 같이 1분 1초를 다루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40대 여성의 휴대전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20명 넘는 경찰관들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주변을 헤매다 5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고자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 창업 기업이 1m 안에서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런 비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TE나 5G 같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GPS 불통 지역이나 실내는 물론 정확히 건물의 몇 층에 있는지까지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GPS나 와이파이 기술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동통신 신호의 파장을 이용한 위치 측정 기술로 그 정밀도라든지 그 가용성 면에서 월등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기술이 지닌 매력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센티미터 단위의 초정밀 측정 기술 개발이 끝나 상용화되면 인명 구조를 넘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비즈니스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폰 위치치기뿐만 아니라 향후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위치 추적, 공장 자동화, 그리고 드론 이러한 곳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업체 측은 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사업화를 위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인상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판로는 여전히 막힌 상태여서 충남도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 활동에 나섰습니다. 금산 수삼센터에서 판매되는 4년근 열뿌리 750g 기준 도매 가격은 지난 2019년 5월 44,000원에서 지난해에는 34,000원, 올해 5월은 28,000원으로 떨어지면서 2년 만에 36%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물량의 70% 이상 거래되는 금산 수삼시장이 침체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거래가 줄었기 때문으로 충남도는 소속 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수삼 구매 행사에 나서는 등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인삼 소비 진작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찬욱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에 국제적 수준의 명품 미술관이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오늘 국제 설계를 거쳐 당선된 한국과 네덜란드 연합팀의 설계 작품을 공개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4년 개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작품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우리 전통마당을 형상화해 상설 전시실과 편의 공간을 배치했으며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미술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보령시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 수출이 반도체와 무선 통신기기, 철강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실적 증가로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등 충남 북부권의 6월 수출이 63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4% 증가했고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32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습니다. 6월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가 17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2% 증가했고 무선 통신기기가 43억 2천만 달러로 84.1%, 철강 21억 4천만 달러로 41.4% 늘었습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솔매성지에서 열리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중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된 행사는 레지오 마리의 공연과 자전거 퍼포먼스, 찾아가는 영화관, 다문화 나눔 축제 등이며 봉사자의 날 행사의 경우 참석 인원이 당초 500명에서 100명으로 김대건 신부 뮤지컬 공연은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듭니다.